오늘은 에스턴 마틴의 DB11이라는 차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의 앤디 팔머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이 에스턴 마틴을 자동차계의 명품 에르메스 같은 차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리오넬 마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앤디 팔머까지 오는 동안에 이거는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팔리지 않는 차, 그리고 굉장히 비싼 차. 이 수식어는 바뀌지 않았고요. 결국은 이 앤디 팔머도 지금까지 해왔던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7,000대만 팔아도 성공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녀석이 명품인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뭔가 뛰어난 부분이 있는지, 이거는 제가 타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시죠. 일단 여러분들 시동을 걸었을 때 이 12기통의 맛이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걸어볼게요. 자, 12기통의 시동 소리와 함께 지금 출발을 했는데, 일단은 차량이 출력도 있고 토크도 워낙 세다 보니까 600마력의 72토크, 스타트 하자마자 바로 엉덩이가 털리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일단은 굉장히 사운드도 시동을 딱 걸었을 때 그 소리 아시죠? 페라리 같은 경우도 그 말소리 같은 게 시동 걸 때 그 소리가 좀 났었거든요. 자, 근데 시동을 걸었을 때보다 지금 속도를 올리니까 생각보다 조용해요. 자, 그리고 이 스포츠 댐퍼가 있는데 이것도 두 가지 모드로, 이 일반 GT 모드 때는 말 그대로 굉장히 그냥 편안하게 차를 타라. 근데 문제가 바로 지금 느껴집니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차를 타는 속도 때는 아무 감흥이 없어요. 이 스포츠 모드와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 때문에 엔진의 배기 사운드 때문에 굉장히 뭔가 스포티하고 야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차가 느껴지는 쇼업쇼바의 세팅으로 되어 있는 느낌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소프트한 느낌이에요. 이 서스펜션의 앞쪽은 더블 위시본, 리어 쪽은 멀티링크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엔진이 FMR 방식이거든요. 엔진이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스티어링 반응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잠깐 보실까요? 자, 지금도 보시면은 문제는 뒤쪽을 너무 소프트하게 만든 거예요. 너무 소프트하게. 이 댐퍼 압력과 이 스프링에 맞춘 거를 굉장히 잘못 맞춰놨어. 그래서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이 스티어링을 흔들었을 때 뒤에가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져요. 살짝만 흔들면 차가 이렇게 뱀처럼 앞은 빨리 움직이고 뒤는 이렇게 막 털리는 느낌, 이렇게. 그래서 고속에서 차를 달렸을 때 굉장히 불안한 감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앞쪽은 독일차 서스펜션의 느낌이고요, 뒤쪽은 미국차 서스펜션 느낌이에요. 앞쪽 서스펜션은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적인 그런 스티어링 주행을 보인다면은, 뒤쪽은 콜벳들이나 미국 그 머슬카들 세팅을 해놓을 때 덜렁덜렁한 그 느낌을 뒤쪽에서만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세팅이 그래요. 실제로 제가 주행을 했을 때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GT라고 돼 있는데, GT 모드에서는 기아가 지금 8단, 7단 이렇게 놓고 갑니다.
그냥 정속 모드예요. 말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달리라는 이 얘기인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S 버튼을 누르면은 기아 단수 바로 2단이 확 떨어집니다. 여기서 스포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기아가 한 단 더 내려가면서 배기 사운드가 딱 바뀌게 돼요. 이 배기 같은 경우는 가변 배기거든요. 이 가변 배기가 됐다는 것 자체가 사운드를 바로 그 막혀있던 배기를 탁 열어주는 현상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 속도가 이런 식으로 이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에는 V8과 V12가 있습니다. V8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벤츠의 AMG GTS하고 같은 엔진을 쓰고요. 제가 오늘 타고 있는 차량은 V12 엔진이에요. 이 V12 엔진 같은 경우에는 벤츠 엔진이 아닌 미국의 포드에서 포드 몬데오라는 차량에 V6 엔진이 들어가요. 엔진을 두 개를 합쳐서 만든 엔진입니다. 이 V12기통. 엔진의 필링 자체는 사운드는 미국 차의 12기통 감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은 이 서스펜션을 영국에서 만들긴 했지만 굉장히 뭔가 머슬카스러운 서스펜션과 굉장히 머슬카스러운 엔진 사운드?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많이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트윈 터보 방식이고 토크도 굉장히 뭐 힘은 느껴지지만 실제로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자, 미션 반응 속도는 그래도 굉장히 빠릅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반응 속도는 진짜 빨라요. ZF 미션에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사골 미션이에요, 여러분. 10년 된 미션인데 개량하고 해서 이 ZF 미션 중에 이 락어 클러치 방식을 들은 방식이 있는데 ZF 이 오토 미션이 그나마 이 차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밸런스를 좀 맞춘 것 중에 좋은 거는 또 하나가 있죠. 앞쪽은 엔진을 FMR로 엔진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이 미션을 이 무게가 나가는 놈을 제 등 뒤에 이쪽에다가 지금 놔둔 거예요. 완전 리어 방식 아니고 리어 미드십 방식에다 여기에 바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바로 보이죠. 여기에 지금 바로 미션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 밸런스를 무게를 많이 맞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서스펜션 얘기로 들어오게 되는데 무게가 뒤쪽에 굉장히 많이 실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사람 무게 플러스 뒤에 미션 무게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굉장히 한데 스프링 세팅하고 범프 압력하고 리범프 세팅을 이 차량의 무게 플러스 잘못 맞췄어요. 스프링을 보통 차량에 맞출 때 차량의 무게를 상수를 맞춰가지고 세팅을 보통 하거든요. 이 차량의 무게, 뒤쪽에 미션이 실린 것과 이 토크의 순간적인 가속으로 차가 눌리는 것까지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계산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나마 스포츠 플러스로 놨을 때 이 차는 그나마 맞춰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차량의 지금 바디 앤 셰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알루미늄 바디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알루미늄 바디로 다 돼 있는데 제가 예전에 영국 차를 탔을 때 로터스 앨리스라는 차를 탔었는데 그때 느낌이 딱 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강성보다는 연성이 더 있는 느낌? 짱짱한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흐물흐물하지는 않아. 네. 단지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이런 실내에 있는 이런 마감이라든지 영국에서 만들어진 카로체리아 방식,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다 조립을 해서 나왔다는 거. 딱 보기에는 지금 실내에만 느낌만 봤을 때는 되게 장인 정신이 좀 깃들었다. 그 예전 드라마에서 장인 정신 뭐 한 땀 한 땀 이렇게 했다라는. 이게 이태리에서 장인이 한 땀 한 땀 공장에서 뭔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찍어낸 느낌보다는 명품스러운 느낌은 확실히 나긴 해요. 안에 탔을 때 말이죠. 흔하디 흔한 그런 BMW나 벤츠나 뭐 이런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차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희소성인 거죠. 희소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의 명품 느낌. 이 차는 고속도로와 가벼운 와인딩 정도만 했을 때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여성의 핸드백과 남성의 명품 파우치 같은 비싼 가방? 네, 그런 느낌이에요.
서킷은 그나마 좀 낫겠죠. 네, 서킷에서 한번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랙 모드로 놨는데 댐퍼도 최고 하드로 돼 있고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놨습니다. 자, 전자장비가 완전히 꺼지지가 않는데요. 오프로 그냥 오프만 해볼게요. 오히려 그냥 오프하는 게 다 꺼지는데요. 재밌군요. 특이합니다. 자, 일단은 트랙이니까 트랙 모드를 한번 놓고 타보겠습니다. 자, 트랙입니다. 자, 차가 자세 제어를 합니다. 제가 악셀을 풀 가속으로 밟고 있지만 밸런스를 스스로 잡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 제동은 굉장히 좋고요. 또 잡아버리네요, 뒤에를. 제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차가 더 이상 악셀레이터가 밟히지가 않습니다. 전자장비가 순간적으로 핸들을 넣었을 때 앞쪽에 서스펜션의 그 세팅, WC 본과 프론트 쪽에 엔진이 FMR로 들어와 있는 방식 때문에 굉장히 회두성은 좋습니다. 하지만 리어 쪽에 서스펜션 세팅이 그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탔을 때 그 리어가 출렁출렁했던 이 세팅이 서킷에서도 굉장히 밸런스를 깨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GT도 아니고 진짜 굉장히 애매합니다, 차가. 제동력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 이렇게 도저히 탈 수가 없어요. 자, 그냥 오프로 갖고 타겠습니다. 오프로 그냥 트랙션 오프만 놓고 제가 컨트롤하는 게 차 타기 훨씬 쉬워지고요. 트랙 모드를 놨을 때 이 전자장비의 개입이 굉장히 옛날 방식의 그 개입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악셀 컨트롤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끊어버려요. 그냥 퓨얼컷 쳐버리는 느낌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냥. 하지만 역시나 일반 도로에서도 느꼈던 부분인데 미션의 그 반응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자, 리어가 그냥 여지없이 날아가요. 앞쪽은 굉장히 들어오려는 성질을 강하고 뒤쪽은 롤오버 현상, 그러니까 리어 쇼이 굉장히 소프트하면서 뒤에가 그냥 털리는 현상이 좀 심각합니다. 하지만 미션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 무게 밸런스 때문에 차가 카운터 스티어를 핸들을 줬을 때 굉장히 빨리 잡혀요. 자, 이번에 기록 한번 내보죠. 자, 뒤에 요잉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 리어가 계속 심각할 정도로 진입 때도 날르고요, 탈출 때는 토크 때문에 날르고 파워버스 때문에 날르기 때문에 악셀레이터 컨트롤이 굉장히 예민하게 제가 잘 조절하면서 밟아야지만 차가 밸런스가 잘 잡혀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 스피드를 너무 많이 날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속도를 많이 줄여야 들어갑니다. 자, 지금도 뒤에가 계속해서 이렇게 흐르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 미션의 그 반응 속도만큼은 정말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RPM을 쓸 수 있는 양은요 6,700 거의 7,000 가까이 쓰긴 하는데 실제로 힘을 내는 구간에는 6,500부터는 힘을 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변속을 6,500에 스스로 빨리 바꿔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회두성만큼은 엔진이 확실히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끔 잘 들어옵니다. 굉장히 스티어링 반응이 예민하게끔 움직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악셀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뒤쪽에 세팅이 이 서킷에서도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뒤쪽이 너무 말랑말랑해도 이 롤오버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가 던져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 엔진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회두성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런 식으로. 앞은 정말 잘 들어오는데 뒤에가 너무 말랑말랑해서 차가 너무 사정없이 그냥 흘러버리는 거야. 이 흐른 상태에서 범프까지, 악셀레이터 쳤을 때 범프까지 뒤에가 먹었을 때 이 토크 때문에 흐르는 것도 너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탔을 때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듯 하면서도 거칠어요. 스티어링은 또 예민해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모두 밸런스가 좋다라고 말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날리는 재미는 솔직히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뒤에가 날아가는, 날리는 재미는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차를 날리는 재미로만 탈 것인가? 자,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너무너무 럭셔리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어요. 마치 정말 아름다운 명품 하나를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 디자인적으로 보는 거는 결국 감성적으로 바라보는 느낌인데, 저처럼 기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한테는 제 입장에서는 별로였었어요. 정말 별로였는데, 이걸 반대로 그냥 강남이나 혹은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내가 좀 돋보여야 되거나 이렇게 할 내용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레어템이잖아요, 말 그대로. 예, 없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게 명품이 될 수도 있고, 저처럼 기능성으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떨어지는 차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카로체리아 방식, 그러니까 수제로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그 달렸을 때 70km, 60km에서도 주행풍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혹시나 수제차라서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보통은 휠하우스 카바가 일반 차들, 양산차가 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실내로 소리가 유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녀석은 열면은 이 휠하우스 카바가 없어요. 이 안쪽에 휠하우스 카바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에어로다이나믹이, 바람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들어와서 여기를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자, 이거랑 비슷해요. 바람을 부는 것과 이 소리가 차 안으로 실내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한 60, 70km만 돼도 엄청나게 시끄러운 상황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오늘 전체적으로 기능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독일 차와 미국 차 뭐 막 여러 가지로 막 섞여서 믹스돼서 결국은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너무 약간은 구닥다리 냄새의 그런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GT 느낌이긴 하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 차를 개선을 한다면은 리어 쪽 서스펜션만 조금 개선만 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끔 차는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어쨌든 미국스러운, 유럽스러운 여러 가지가 믹스가 된 부분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부분이 기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를 너무나 디자인적으로 보고 감성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명품이라는 거는, 그리고 레어템이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모터라인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에스턴 마틴 DB11 차량을 리뷰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